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구급차에서 사망한 일명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의료계는 억지 수사다 이러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공의 대처가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전공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교수들의 그 교육 그 하에 수련을 받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 직책에 있는 친구들이 병원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그 시스템 하에서 또 적절한 저희의 그 지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공의 자체가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다라는 것 이 자체가 일단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교육자적인 걸 떠나서 보건의료 또 응급의료 체계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엄연하게 지금 모든 지금 그 대학에서도 똑같이 고민하는 어떤 정신과가 결부되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 정신과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것들이 그 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병원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응급의료 체계를 그 개발하고 또 책임지고 있는 사실은 뭐 복지부에서 오히려 더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공의 한 명을 지금 피의자로 두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응급실에 전공의만 있었던 겁니까? 병원 내의 상황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응급실에도 환자가 들어올 때 응급의 상황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먼저 환자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특히나 앞에서 환자를 트리아지라고 해서 분류하는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전공의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전공의가 그 결정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단독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고 지금 병원의 상황들을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임의로 그 병원 자체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는 거고 그 현장에 있던 그런 그 교수진이나 위에 있는 상급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일단 그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전공의한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응급 환자가 실려왔어요. 굉장히 이제 응급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응급실에 있던 전공의가 지금 우리는 받을 여력이 못 됩니다. 다른 데 가시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진료 거부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에서 안 되는 거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되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종합병원에 갔는데 왜 진료가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많은 지금 필수 의료과 관련된 문제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기사도 마찬가지고 방송에서도 실제로 병원이 문제가 지금 크다라는 것들을 지금 그 공감대가 지금 형성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는 예전부터 특히 코로나 전부터도 이런 문제는 되게 심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를 책임지고 볼 수 있는 그 배우과 예를 들어서 저희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절반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퇴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나머지 절반은 특수한 과에 협진이 필요하지 않는 필요가 없이 퇴원시킬 수가 없는 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환자를 예를 들어서 큰 지역에 있는 큰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못 받을 상황이 되면 사실은 전원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환자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은 지금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우리 병원 사정으로는 지금 받을 상황이 못 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구이기 때문에 조금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구는 대학병원도 있고 큰 병원이 많은 곳들이잖아요.
지금 아마 그 아산병원에 지난번에 병원에 있는 직원분이 뇌출혈인데 수술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언론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은 사실은 저희 응급의학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이 위기 상황을 저희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 아산병원이 대한민국의 어떤 병원입니까? 그 병원에서 신경외과에 뇌출혈 수술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도 수술이 안 되는 그런 질환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막닥뜨리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 의사들은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미리미리 아침부터 체크에 들어가요. 저희도 사실은 뭐 많은 응급학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출근하면 모과에서는 연락이 와요. 저희는 수용 불가. 저희는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저희는 진료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 서울이라는 말에 더 사실은 놀랐는데요. 그럼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서울은 사실은 그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서울만큼 좋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없는 거 아닙니까? 좀 뭐 서울 제일 큰 병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럼요. 이태원 사건이 터지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셨을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실제 모든 지금 대학병원들이 지금 비상인 상황인 것이 많은 어떤 진료과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탈을 해요. 저희 대학에 있던 무슨 흉부외과 의사들도 3분이 다 나가셨고 나가서 지금 다 개원을. 그분들은 15년에서 20년 동안 심장 수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동맥이랑. 근데 그분들이 나가셔서 지금 정맥류나 이런 수술을 하고 계세요. 근데 훨씬 돈을 많이 벌고 계시고 병원에 당직은 안 하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고. 근데 지금은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일부 그 과목이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이 아예 안 됩니다. 저희도 수도권에 있지만.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못 받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요. 의사협회에서는 의사 숫자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증원에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러면은 부족하지 않은 의사들은 다 어디가 있는 겁니까? 대학병원 응급실에도 없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간호사 숫자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간호사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날마다 저희는 신규 간호사들 지금 면접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간호사들 중에는 지금 경기도에만 해도 저기 아마 우리 앵커분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119 구급차를 타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급차는 원래가 구급대원 그러니까 응급구조학과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네네. 그 친구들이 사실 수용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만 해서 경기도에 있는 구급차에 있는 구급대원의 절반이 간호사예요. 예. 그러니까 간호사 인력이 병원을 이탈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효율성 있는 곳에 배치가 된다라고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의사 숫자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 의료진들도 보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많은 인원들이 대부분 다 미용 성형의 그쪽 파도로 다 넘어가 있죠. 그러면 뭐라 할까요? 이 의사들한테 대학병원에서 특히 응급의학과의 경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뭐 일종의 기피과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표현들도 있긴 하던데 더 많은 보상을 해주면은 올 수 있는 겁니까? 그 보상이라는 것들이 저희는 사실은 코로나 시국에도 방송에서도 마찬가지 아마 지금 앵커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감염내과 선생님들, 호흡기내과 선생님들 방송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몸에 부딪힌 사람들은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 저희 뭐 직원들 중에는 너희 아빠가 응급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너 학교 나오지 마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응급실에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피의자 신분으로까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응급학과도 이제 사람이 이제 안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전부터 의사협회든 다른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사실 어느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런 관심이라도 가져주는 게 고맙긴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 전공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돈이 되는 쪽으로 자꾸 몰려가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응급의학과를 지키는 응급실을 지키는 전공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전공의한테 다른 도저히 치료를 할 수 없어서 대처할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보냈는데 이걸 법적으로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아예 안 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앵커분께서 생각하셨지만 응급의학과는 저기 개원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개원을 하고 있어요. 미용 성형으로 마취 통증으로 이렇게 개원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응급실이 싫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흉부외과 의사 망가지고 있지, 그다음에 뭐 일반외과 수술 안 되고 내과 의사는 또 다 분과가 돼가지고 서로 안 보겠다고 그러는 상황이고. 네. 어저께 제가 근무하면서 식도가 예를 들어 술 먹고 나서 기침 뭐 많이 토해가지고 식도가 찢어졌어요. 예. 이 사람은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내시경을 하는 일반 내과랑 소화기 내과랑 그다음에 흉부외과 아무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저희 그 환자를 전원시키는데 4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4시간 만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이게 수도권 병원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이거 되게 심각하지 않을까요? 야, 참,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 너무 오래전부터 묵혀있던 상황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관계당국이나 책임자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누구냐면 이게 국민들, 특히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위급한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는, 그게 예전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게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교수님, 어떻게 정부에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대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번다. 저희가 지금 아마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매독을 준다고 해도 왜 안 가지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 의료원에서 아마 사람을 지금 모집을 하는데. 네. 근데 저희는 사실은 문제가 되면, 특히나 생명과 관련된 어떤 질환을 다룰 때는 문제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트라우마를 입을 수가 있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게 하이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이 리턴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우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네네. 제가 지금까지 봐서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제가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뇌수술 전문가예요. 그 친구가 지금은 허리에다가 지금 마취 주사 주고 통증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같은 사람을 수련하기 위해서는 15년의 기간이 필요할 거다. 네.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하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친구들 왜 수술실로 못 들어가고 대학병원에 있는 수술실에서 어려운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안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충분한 보상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 또 책임을 물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응급학과 의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내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친구들인데 책임을 내가 잘못해서 낸 그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해서 책임을 지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간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누가 과연 붙어 있을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길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거를 개인한테 책임을 물게끔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일단 정부 차원의 보상이 있거나 아니면 책임을 물리는 데 있어서도 의사 면책받을 수 있는 걸 조금 범위를 넓힌다거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의사 숫자가 좀 부족하다는 데는 혹시 동의 안 하십니까? 적절하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 숫자는 필요한데, 근데 이게 시스템이 지금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늘려도, 우리가 밑빠진 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무리 늘려도 계속 셀 거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 필수 과목 또는 필수 어떤 그 종목에 그쪽으로 채워지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네, 정부에서는 구급대하고 병원이 환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그러니까 뭔가 비어있는 데를 빨리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앵커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응급실에는 저희 병원에도 30몇 개의 베드가 있지만 의료진이 근무하는 의료진은 적어도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있을 때 중증 환자, 특히 심폐소생술을 하는 환자한테 우리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30분 정도는 적어도 의료진이 집중적으로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어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수용해야 되는 걸로 일단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감이 정말 너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공간이 비어있다고 해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근무자가 정해져 있는데, 근무자가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중증 환자로 다 채운다? 중증 환자 한 명에는 의료진이, 특히나 의사가 2명씩 필요하고 정말 좀 안정됐다 하더라도 전문의 한 명당 중증 환자는 2명 정도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 환자들을 예를 들어 30개 개수의 베드가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중에서 그 환자를 다 채우겠다? 제 생각에 그러면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할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 하나만 좀 질문드리고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응급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좀 집 근처에 있는 큰 병원을 가시더라도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자기 기록을 좀 남기시고 무조건 무슨 빅5 이런 병원을 쫓아다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왜냐하면 중증 환자일수록 항상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울로 가고 어디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병원에서 그냥 무조건 받아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다닐 수 있는 근처의 병원들과 좀 친해지실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진짜 다른 과 의사가 무슨 이야기 했다 그러면 막 공감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응급학과 의사들은 솔직히 저희 그렇게까지 돈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 과 아니거든요. 이런 과에서 이렇게 진심 어리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국민들과 또 언론과 관련된 분들께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진정성이 아마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현장감 있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